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재확인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친윤계 인사들의 당권 제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야합의 길을 가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대표 시절 보수 개혁 시도를 짓밟아 놓고 이제와 단일화를 제안하는 건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이미 전화 수신을 차단했다며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단일화 원천 봉쇄에 나선 첫 배경은 최근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이 꼽힙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이 기관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정치적 후폭풍을 각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캠프 이동훈 공보단장은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는데 즉각 친한계에선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건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사실상 친윤계를 향한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파면된 대통령 세력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없었던 셈입니다. 충분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단일화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드러낸 이 후보는 인천 인하대를 찾아 20대 청년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만나 천안함 자폭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저녁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두 번째 TV 토론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중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교찬 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른 새벽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나섭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구상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방 분야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 약 4,500명을 한반도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수준으로 감축안이 시행되면 지금의 85% 정도로 축소되는 셈입니다. 다만 저널은 주한미군 감축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고 여러 검토안 중 하나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이라며 대북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실제 백악관과 국무부 등은 대북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올 초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안 역시 대북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기 때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일선 지휘관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현 인도태평양 사령관 역시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선 동맹국이 미국을 갈취해왔다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주한미군 감축을 관세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 3명과 피의자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공주시의 고속도로에서는 염산 4,0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아파트 복도를 분주히 오갑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이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조치에 나서자 흥분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관들을 공격한 겁니다. 경찰분들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상황이 엄청 급해 보이는 거 갈분이 났다고 해가지고. 사건 현장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현관문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는데요. 범행 직후 남성은 이곳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팔과 손을 다쳤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도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충남 공주시 신풍면의 당진 영덕고속도로 화흥터널 인근을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염산 4,0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63명과 차량 21대를 투입해 1시간 반가량 염산 농도를 희석하는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양방향의 차량 운행은 한때 전면 통제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하부에 균열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